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 소개합니다. 봉보로봉봉 봉봉봉 최진봉 성공회 되겠습니다. 뚱급의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단호입니다. K2 청취자께서 배 소장님 오늘 또 SBS 한탕하고 오는 것 아닌가요? TBS죠. 분장했는데. 네? 분장했어요. 그건 분장했네. 아침 방송. 갔다 왔구나. 네. 아 거기도 분장이지 라디오도? 적당히 하시죠. 최진봉 교수님은 요즘 대학생들 기말고사 때 아니에요? 네 오늘 시험 보고 왔어요 애들 우리 학생들. 오.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서 기말고사 제가 이제 주관해서 보고 그리고 이제 왔죠. 온라인으로도 하는 거 아니에요? 수업은 온라인으로 하고요. 저는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만 이제 저희 학생들 15명 되는데 200명 모이는 강당 거기에 빌려서 이렇게 뛰어서 2m 이상 뛰어서 앉아서 시험을 보고 왔어요. 과목이 뭐예요? PR론입니다. PR론. 네. 와. 한 청취자 저한테 인스타에 피아노 연주하는 모습 좋더군요. 댓글 남겼어요. 허리케인에서는 언제쯤 들려주시려나요? 생방송으로 못합니다. 네. 1시간 넘게 연습을 끝까지 마지막 완주한 거 올렸는데 인스타도 있고요. 유튜브에도 지금 올려놨는데 많이들 안 보시더라고. 아이.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이 전해질 뉴스에 귀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봉보로봉 교수님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뭐 보여줍니까? G7 성공적 마무리. 네, 성과부터 한번 좀 볼까요? 예, 성과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번 G7 회담에 가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였던 성과는 우리 국력이랄까요, 위상이랄까요, 세계적인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단적으로 보면요, 사진만 봐도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G7 회담에 참석한 분들이 이제 두 줄로 서서 사진을 찍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총리, 미국 대통령 사이에 쓰였어요. 앞줄에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스가는 뒤에 섰거든요. 뒷줄에. 인사. 그렇죠. 뒷줄 왼쪽 저 끝에 네, 저 끝에서 있었죠. 스가는 아싸.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백신 관련된 1섹션 회담이 있었어요. 회담도 보면 주최국인 영국 총리가 가운데 앉고 그 네. 사진을 보면요. 왼쪽 오른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정면에서 보면 왼쪽에 문재인 대통령, 오른쪽에 바이든 대통령이 맞아요. 앉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공, 그 다음에 스가는 거기서 한 세 칸 뒤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만 봐도 그렇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백신 허브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고요. 개별적으로 정상들과 또 개별 회담을 하셨는데 백신 허브가 되도록 지원해달라.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회장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생산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 이렇게까지 제안을 하면서 우리나라 K방역뿐만 아니라 K백신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신감 뿜뿜이었는데 이 각국 정상들과 이제 에어쇼도 봤거든요. 그런데 에어쇼도 봤어요. 네네네. 그걸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죠. 우리 공군의 블랙 이글은 글자도 쓸 수 있는데. 아, 그랬습니까? 네. 배 소장님 저 립스틱이 아주 분홍색 립스틱이 아주 분홍색 립스틱. 저 최진봉 교수님 예. 저 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아, 있어요. 그래요? 문자들을 감사합니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아. 최진봉 교수님 목소리와 논리 다 좋아요. 깍.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 최고죠. 주진우 기자한테 잃을 거예요. 너무 잘하신다고. 여기서. 격이 다르다고. 랩을 여기서 하죠. 거기서는 안 하고 제가. KBS 가서는 대충 하시나 보죠. 좋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배 소장님. 네. 보리스 존슨 총리가 D11, D11을 언급해서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하죠 이게. D11 중요합니까? 네네. 그러니까 네. 일단 11줄 먼저 치세요. 그러니까 G7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이 G가 뭐냐. 많은 분들은 가버넌스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이 G가 글로벌 아닙니다. 바로 그룹입니다. 그룹 오브 세븐이 G7이거든요. 그래요. 저도 사실은 그레이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첼구앵커가 물어볼 줄 알고 미리 준비했잖아요. 네. G는 그룹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궁금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G7에 왜 중국, 러시아는 왜 안 들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맞아요. 서방 선진 7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주화된 국가 7개 국가가 우리 잘났어, 우리가 잘 나가 이렇게 모인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잘 나가는 나라들 중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배제가 됐는데 한국, 호주, 인도, 남아공까지 포함을 해서 4개 국가를 추가로 해서 민주화 국가, 이게 민주화 정신이 G7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D11로 가자 이렇게 이제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제안을 한 거죠. 네, G7 말고 이제 네. D11. 그렇죠. 4개 국가 가자 그래서 디모크러시, 민주가 중요하고 그래서 D의 D가 디모크러시니까 중요합니다. 밑줄 11개. 예, 아 중요하다고요. 네. D가. 예. 저 PD가 그러는데 내용은 좀 그럴 듯한데 길다고요? 네, 좀 길대요. 네, 그래서 스스로 자제하려고요. 아, 짧게 하신 겁니까? 네. 일본 스가 총리는 이 D11에 부정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데모크라시 D가 이제 데모크라시의 준말인데 이 D11을 사실은 영국 총리가 주최국이잖아요. 주최국이 다른 사람을 초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청하는 나라를 4개 나라를 하면서 개최하기 전에 성명을 발표해서 그 성명의 내용이 지금 배종찬 소장이 얘기했듯이 G7에 좀 확대해서 D11으로 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는데 일본의 스가 총리가 반대를 했습니다. 뭐 이유는 명확해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G7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나라 일본이거든요. 일본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를 특히 견제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D11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좀 견제하면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한일 관계에서 본인들이 좀 더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 아주 이런 표현을 쪼잔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이런 네. 좀스럽죠. 좀스럽죠. D11으로 확대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요. 광물이라든지 자원이 많은 남아공이나 인도를 포함시키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즉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G7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임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산됐다는 점은 일본이 좀 좀스러운 모습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협량이다. 좀 그릇이 작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기사로 접했습니다만 그 대면할 문재인 대통령은 대면을 했지만 외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요. 네, 직접 찾아갔어요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를 일부러 불러가지고 같이 가서 인사를 했어요. 소개를 했죠. 그랬죠.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총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하면 되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인사했다 이렇게 인터뷰한 걸 보고 너무너무 저도 화가 났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정상회담을 원래는요 가기 전에 정상회담 하기로 합의가 돼 있었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외교부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을 약식으로라도 하자라고 합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네. 그냥 가서 스가가 갑자기 그걸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걸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외교 결례 아닙니까? 그 스가가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 징용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위안부 관련된 문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법원이 판결을 냈고 최근에 좀 이상한 판결한 게 하나 있긴 합니다만 그건 뭐 나중에 저는 바뀔 거라고 보고요. 그런 판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 저는 더 화가 나는 건 독도를요 자기들 나라의 땅이라고 올림픽 관련된 지도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네. 이런 행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또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독도 방어 훈련을 우리가 매년 해요. 하죠.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한 것도 아니고 그걸 또 이유로 삼아가지고 회담을 갑자기 취소하는 좀스러운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배 수장님 그래서 스가 아싸 이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사진입니다. 이 G7이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정상들이 기념으로 이제 사진을 찍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한국은 초청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G7의 7개 국가에는 포함 안 되는데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위치는 주최국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이죠. 아주 정말 이건 아주 좋은 위치, 네.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위치인데 오히려 이 G7에 포함되는 일본은 저 가장자리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이 사진에 표시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가까이 있는데 왜 스가 총리는 저 멀리 있느냐. 인사 아싸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일본에서도 인사 아싸라고 해요? 그런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왜 스가 총리가 대접을 못 받느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사진인데 앞서 이제 우리 봉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말이 안 됩니다. 한일 회담을 하기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취소했죠. 김정숙 여사를 데리고서 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분도 안 돼서 쓱 외면하고 갔죠.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독도를 올림픽 지도에 표시한 것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를 그런 괴롭혀 왔던 걸 생각하면 이런 만남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더 배려하고 오히려 한국은 G8으로 돼도 한국만 포함된다. 이래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쇼미더뉴스 두 번째 뉴스 뭐예요? 이준석 효과 지속입니다. 오늘 또 정당 여론조사 나왔던데요? 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일,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8.5%,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57.6%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여전히 이 38.5%의 긍정 지지율은 40%에 육박할 정도로 견고한 지지율로 봐야 되겠죠. 네. 역대 대통령에 비교하도. 그런데 40대 핵심 지지층이 흔들리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결과인데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39%, 민주당 29%, 약 10%포인트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이준석 효과 38.5%의 국민의힘 지지율. 이준석 효과 아직 며칠 안 됐습니다만 지속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컨벤션 효과라고 분석도 되기도 네. 하고요. 차기 대선 지지도 여론조사도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TBS가 실시를 한 조사입니다.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11일, 12일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준석 효과가 차기 대권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35.5%, 이재명 지사 27.7%로 8% 차이 나네요. 오차 범위 밖으로 윤 전 총장이 앞서는 결과인데 이준석 지지층이 이건 뭐 다른 조사이긴 합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미 자료가 나왔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공개됐던 조사인데 이준석 뭐 이건 당연하겠지만 이준석 대표 지지층이 가장 지지하는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네. 박용진 그 후보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 6%로 올랐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이준석 효과의 반사이익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만큼 비교적 이 박용진 의원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뭐 71년생이니까 젊은 세대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준석 이 효과의 간접 효과를 봤다고 봐야 되겠죠. 박용진 후보하고 뚱커벨하고 네. 갑장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박용진, 배종찬, 일론 머스크 동갑입니다. 간결하게 하시네요. 네. 자, 봉 교수님, 네. 이 여론조사 배 수장이 좀 소개를 했는데 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준석 컨벤션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좀 집중이 됐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예상을 깨고 이준석 대표가 됐으니까 그런 점이 일정 부분 국민의힘이 변화를 하고 있다, 쇄신을 하고 있다, 세대 교체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생기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컨벤션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지속될 거냐 하는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서 역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 쇄신을 이끌어낼 거냐. 저는 이제 중진들과의 화합이나 협의가 어느 정도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쇄신을 중진들의 그 동의를 끌어내서 진행시키는 과정이 잘 매끄럽게 진행될 거냐 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오늘부터 공식 일정에 들어갔고 오늘 또 광주까지 갔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호남을 끌어안으려는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약간 상승하는 국면이에요.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들을 좀 끌어안으려고 이번에 재개발 과정에서 그 철거하는 과정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붕괴 사고가, 안타까운 사고가 났는데 인재고요. 그 부분에 이제 그 분향소를 찾아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현충원을 보통 이제 서울에 있는 곳을 가는데 네. 대전의 현충원을 방문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막 이제 천하람 장병들에 대한 추모를 하겠다. 지난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본인이 당대표 선거 앞두고서 거기 가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국방부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다만 천안함 문제는 이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안 됐는데요. 그 노컷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 국민의힘이 여의도 연구소에서 천안함 장병들하고 그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불러서 대화했는데 그 영상으로 찍혀서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천안함 장병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천안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안함 사건이 터진 게 이명박 정부 때인데 그때 그러면 과연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뭘 했냐. 그리고 실제 천안함 장병이 13분이 국가유공자로 아마 지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부대 6명이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7명이에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명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최원일 함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진급하기 전에 명예 진급을 했거든. 대령으로 중령으로 계속 계시다가 전역하기 바로 전에 명예 대령으로 진급을 하시고 전역을 하셨는데 그 진급시키는 건 문재인 정부다. 네. 대체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거 사용하려고 하는 거 참 불편하다. 기자들 왜 불렀냐 이러면서 아주 쓴소리를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북한의 소행이 맞고요.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는 천안함 장병들에게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저도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소에서 주최한 그런 모임에서 모임이 그런 있고 이야기가 나왔나 보죠?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저는 지금. 처음 듣네 그 얘기. 네. 한번 저도 봐야 되겠다. 봉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겠죠. 네. 하지만 이걸 빌미로 해서 너무 노골적인 안보관을 과시하거나 네. 또는 북한과 대결 구도로 끌고 가서는 안 되겠죠. 두 분 뭐 오늘 좋습니다. 사탕 하나씩 네. 드릴게요. 예. 자, 최 교수님도 이따 좀 감사합니다. 가져가시고 시작 한 판 안 주시나요? 직접 사드시고요. 네. 자, 이제 이준석 당대표 효과가 이제 크고 있는데 네. 이 카운터파트죠.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 이준석 대표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을 해보자 그랬는데 송영길 대표의 육성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당선되신 분들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고 우리 정치권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낡은 이념과 진영 논리를 벗어나 민생 정책과 미래 비전을 놓고 건설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여야 관계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이준석 대표께 공식으로 요청합니다. 네, 여야 상설 협의체를 만들자. 네. 소통 좀 하자 이런 얘기 같고 이 보통 이런 거 대변인이 써주는 거 읽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안 그렇습니다. 안 송영길 그렇습니까?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도 고선 중진 의원이죠. 본인 네. 스스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정말 이전부터 제안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여야 또 정부까지 만나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제안돼 왔던 일이거든요. 그런 만큼 국민을 위한 일이 여야가 따로 있나요? 그만큼 이준석 대표의 경우도 앞으로 잘하기를 또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보이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여야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야 중요한 것은 이 여야정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필요한 일이라면 또 국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여당의 제안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고 또 송영길 대표는 야당의 또 협력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두 사람의 이 성실을 합하면 송이입니다. 송이. 송이 협의. 말 그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한 송이 꽃을 피울 수 있는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배 소장님의 열정. 감동적입니다. 송이 협의체다. 네. 근데 사탕을 누가 다 먹은 겁니까? 배 소장이 다 먹지 누가 다 먹어요. 하나 더 드릴게요. 네. 하여튼 뭐 그 열정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뭡니까? 카카오 택시 논란입니다. 네, 허대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이른바 이게 대기업의 행보가 아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한창 카카오 콜을 많이 이용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 잘 이용했는데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일종의 시장에서 이제 지배 구조가 이루어지니까 네. 어떤 식이냐면 바로 잘 안 잡혀요. 이제는 카카오 택시를 호출해도 그러니까 여기 스마트폰 하면은 여러 종류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택시 그러니까 종류가. 3,000원을 주면은 카카오 블루가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배차가 빨리 돼요.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고객에게는 이거 정말 차가 안 잡혀서 이렇게 우리가 웃돈을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상술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택시 기사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무료로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9,900원인가요? 99,000원을 블루에 가입하려면 돈을 99,000원 99,000원을 내야 되는데 이걸 내야 내가 진행하는 방향에 콜이 잡힐 가능성도 높고 네. 또 콜이 많이 잡히는 곳에 지도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분들도 화가 나는 게 아니 이거 가뜩이나 돈이 안 벌리고 손님도 없는데 이거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 매월 가입비를 내야 되는 거야? 이거 앱의 행포 아니야? 이런 또 짜증과 반발이 나오는 거죠. 예. 두 분도
카카오 택시 많이들 쓰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저도 자주 쓰긴 하는데 예. 최 교수님, 이 예. 택시 요금이라는 게 예. 공적 협의를 거쳐 이미 책정이 된 거 아니에요? 서울시내 그렇죠. 기본요금 3,800원 이게 정해져 있는 건데 예, 맞습니다.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 택시 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 요금이어서 시의회, 그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지자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카카오가 여기에 들어오면서 지금 돈을 양쪽으로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종찬 수사이 빨리 가려고 기사님들한테도 받고 또 손님한테도 돈을 받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이거 원래 정해놓은 금액보다 더 많이 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가 만들어놓은 이 규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택시 요금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대기업이랑 카카오가 이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공공요금이고 우리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자체가 직접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는 택시 요금을 카카오가 개입해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금액을 올리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저건 지양돼야 되고요. 뭔가 네. 제도적으로 이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국회에서라도 좀 나서서 법을 바로 만들어야 잡든가 돼요. 이거 예, 해야 되지 맞습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아니 이러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요. 계속 올라가죠. 그렇다고 택시 기사님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전혀 그렇지 아니에요. 않습니다. 수수료를 더 많이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가격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갑니다. 그 결국 카카오만 배만 불리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쇼미더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퀴즈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보리스 존슨 총리는 G7 정상회의 초청국인 한국과 호주, 인도, 남아공과 이 네 나라에다가 G7을 아울러서 D11, D11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D가 이 단어를 뜻하는데 알파벳 D 이 단어가 뭔 뜻일까요? 뜬커벨 품격 있게 힌트 주세요. 어려운 정말 오늘은 품격 있습니다. 봉 교수님 미국에서 교수도 역임하셨잖아요. 네, 그랬었죠. 자, 민주주의 영어로 하면요.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영어로 하면요.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사투리로 하면요. 데모크라시. 됐어요. TBS 앱 50원 1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선물 소개해 주세요. 환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 젤, 선크림을,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 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 명가 카페 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 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넥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7281님께서 가격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죠. 배 소장님 간만에 옳은 소리 했습니다. 제가 이 사탕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유효 기간이 다 돼가지고 네, 오늘 안에 드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덕담도 받았는데. 사탕으로 배 터질 거예요. 자,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최진범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